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인하대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입니다. 자, 제목은 말했고, 오늘은 이제 1단계 19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는 사실 뭐였죠? 문법이었죠.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범용적인 거잖아요. 범용적인 것. 하지만 이제 이런 것만 배워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어를 읽을 수가 없겠죠. 오늘부터 이제 단어를 할 겁니다. 단어를 이제 오늘 하고 또 이제 한참 있다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건데요. 단어를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단어 이제 이 책에 있는 단어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책에 있는 단어를 이제 20번에 걸쳐서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하지만은 단어라는 거는 딱 그 단어의 형태, 역시 딱 그 의미 이 두 개만 알아서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뭔가 용례, 용법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을 해가면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거는 제가 이제 1단계에서는 뭘 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1단계에서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두 개 챙기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알파벳은 그건 암기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단어 있잖아요. 단어. 암기는 안 해도 돼요. 암기는 안 해도 되지만 필기는 하는 게 좋다. 근데 무엇 필기할 거냐? 이제 이게 단어의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의미가 있겠죠? 뭔가 이제 한국어로 의미를 말할 것이고 제가 또 그 다음에 뭐 뭔가 용례 뭐 이런 자잘한 이제 세부적인 설명들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적지 마세요. 이건 적지 말고 딱 단어의 형태만 목록처럼 어디 뭐 백지도 괜찮고 노트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써놓으세요. 그것만 써놓고 제가 이제 어차피 그 단어의 형태는 다 빨간색으로 적을 거예요. 빨간 글씨로. 그것만 이제 따라서 적으시면 되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뭐 파랑 이제 녹색 글씨로 쓰는 거는 무시하세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고라 이거는 이제 주격 단수고요. 아고라스 이건 뭐겠어요? 속격 단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악센트 규칙에 따라서 컴플렉스 악센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성을 나타내는 관사.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성인 거죠. 여성 명사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기본적인 뜻은 광장이에요. 아니면 뭐 시장 이기도 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딱 들으면은 희한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광장인 동시에 시장? 왜 뜻이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일종의 공공장소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뭐 도시에 이렇게 광장이 있으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뭐 정치 얘기도 하고 그냥 토론도 하고 막 떠들기도 하고 뭐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냥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그냥 일종의 공공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그 한국어에 매치시키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이걸 그냥 냅다 아고라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런 개념의 장소가 이제 애매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이 세상에는 이제 광장이 여기저기 다 있겠죠. 여기저기 다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광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아테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 국가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이 도시 국가에 있는 그 광장, 그 아고라는 특별해요. 여기는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고라를 가리키도 해요. 그래서 이제 광장, 시장, 뭐 공공장소, 뭐 아고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만 이제
가끔은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이제 아고라 중에서 하필 그 장소를 가리키기도 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지우는 게 고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단어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델포스, 아델푸호. 그 딱 보니까 이제 남성 명사죠. 근데 얘는 약간 한 개를 더 추가해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얘가 혹격 단수에서 약간 그 악센트가 독특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악센트를 여기다가 매겨야 될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여기다가 에크투 악센트를 찍어요. 그게 좀 특이하다. 얘의 뜻은 별거 없어요. 얘의 뜻은 이제 형제예요, 형제. 단지 이제 악센트가 좀 특이한 것뿐인 그냥 그뿐인 거예요. 그냥 형제, 브라더 뭐 이런 뜻인 거죠. 그 다음 단어를 봅시다. 안트로포스, 안트로푸, 호. 이 단어도 이제 뜻은 인간, 사람 이런 게 이제 이 단어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뜻을 조금 더 이제 그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인간 사람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동물이 아닌 거예요. 동물이 아닌 사람.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는 종교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겠죠. 신이 아닌 사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동물이 아닌 사람. 신이 아닌 사람. 물론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동물이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 분류 체계 안에 호모 사피엔스가 있겠죠. 이게 아니고요. 이제 고대 그리스인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동물이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어떻게 보면 비인간 동물이죠.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닌 사람.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무슨 느낌도 줄 수 있냐면 인류 뭐 이런 느낌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남성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자라는 뜻도 있어요. 남자라는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어 같은 거 보면은 man이라고 쓰고 이거를 남자라고도 하고 사람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과거 시대는 가부장제 사회다 보니까 이제 그 언어에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한국어는 그런 게 없죠. 우리 한국어는 그 이런 man 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별로 안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중국어도 그런 게 없죠. 이제 중국어는 이제 그 원래 그 단어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현대에 한자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구분을 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어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유럽에서는 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대명사 그라고 하는 게
남자한테도 쓰일 수 있고 여자한테도 쓸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쓰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양책 같은 걸 번역할 때 좀 불편했나 봐. 그래서 이제 근현대의 그녀라는 단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자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서양책을 번역하려고 이 단어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통적인 언어 사용으로는 그만 쓰는 건데 반대로 이제 서양은 다르죠. 서양은 이제 he는 무조건 남자고 she는 이 여자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언어마다 사고하는 체계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언어적인 관습 같은 거는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단어가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뜻이 굉장히 쉬워요. 책이에요, 책. 우리 읽는 책 있잖아요. 책. 물론 이제 고대에 쓰던 책이랑 요즘 말하는 책이랑은 느낌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는 이제 파피루스 같은 걸 썼단 말이에요.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를 똘똘 말아가지고 무슨 두루마리 같은 걸 만들어서 예, 책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의 이 네모네모하게 생긴 책이랑은 느낌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책은 책이에요. 그래서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중성명사 있더라. 이제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하더라도 대충 여러분들이 이 주격 단수랑 속격 단수랑 이제 그 관사를 보면은 이게 어떤 성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변화에 속하는 명사인지를 캐치할 수 있겠죠? 네, 거기까지는 제가 굳이 말을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도론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는 뜻이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가끔씩 이게 복수로 쓸 때 뇌물일 때가 있어요. 뇌물. 근데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복수면 무조건 뇌물이야. 이건 아니에요. 예, 복수를 이제 선물, 선물들 뭐 이렇게 다 쓰일 수가 있어요. 가끔씩 맥락에 따라서 이게 뇌물이란 뜻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뜻은 아니죠. 이제 이런 뜻이 되는 맥락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뭔가 이제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법적인 내용이 들어가거나 뭐 그럴 때는 그런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뇌물이라는 뜻이 쓰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모든 복수가 다 뇌물은 아니다. 그냥 뇌물로 쓰일 때도 있는 것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론까지 됐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치사 세 개를 배울 건데 전치사는 사실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전치사는 항상 전치사와 전치사와 명사가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구를 이루잖아요. 전치사 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명사가 도대체 무슨 격으로 쓰였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전치사를 외울 때는 그 전치사에 해당되는 명사의 격을 같이 외워줘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의 격만 쓰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격이 쓰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찰떡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에이스라고 하는 그 전치사는 대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x, 이 전치사는 격을 받아요. 이제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역격을 받아요. 일단 이 뜻들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디 어디 로, 어디 어디 으로, 뭐 어디 어디 안으로, 뭐 어디 어디 향해서, 어디 어디를 향해서 이런 뜻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좀 이따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x 이 단어는 어디 어디 로부터 어디 어디 밖으로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n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 안에서 아니면 뭐 이제 어디 어디 사이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쭉 뜻을 써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가 이미 아는 거예요. 왜냐? 대격의 뜻이 뭐예요? 대격, 이 명사 이제 대격으로 쓰였다고 치면은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이거를 의미하는 거였죠. 속격이 뭐예요? 이 명사가 지금 속격으로 쓰였어요. 그 소리는 여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멀어져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는 걸 의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명사가 이제 그 역격으로 쓰였어요. 역격으로. 그럼 그건 뭐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요, 우리가 이미 아는 뜻이야. 우리가 아는 뜻을 이제 표현해 놓은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그게 맞아요. 말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이 속격이라고 하는 데는 전치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러지?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이제 굳이 전치사를 써주면 좀 의미를 강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격이라는 애는 좀 달라요. 대격이라는 애는 전치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서 물론 이제 대격이라는 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전치사는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이제 대격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죠. 역격은 어때요? 역격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뜻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역격의 뜻이긴 하지만 역격의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이 전치사를 같이 써줘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것이 끝이면 참 좋았겠지만 이제 약간을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일종의 목적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일종의 목적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이 목적이라고만 쓰는 건 이제 우리가 못 알아먹죠. 목적의 뜻이 도대체 뭐냐면 목적이라는 거는 이제 을 위하여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에이스라는 동사에다가 아니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제가 이제 명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명사인데 당연히 이제 대격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 여러분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런 그 명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투라는 뜻의 명사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대격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걸 딱 착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 전투를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쓰이냐? 예를 들어서 그들은 예를 들어서 뭐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었다. 왜? 전투를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런 뜻이 있어요. 에이스라는 단어에. 그래서 이제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또 주목할 게 있어요. 이 세 전치사가 좀 독특한 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예, 사실 착 보면 보이긴 하는 건데, 아, 어때요? 악센트가 없어요. 얘네들의 정체는 뭐냐? 후저어예요, 후저. 악센트가 없는 후저어들. 따라서 얘네들은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뒤따라오는 뒤에 붙은 얘네들 있잖아요, 얘들. 이 뒤따라오는 그 단어에 의해서 어떤 발음이 같이 이제 동반해서 연계돼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얘들은 후저어다. 악센트가 없다. 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쫙 봤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떤 동작과 관련해서 동작과 관련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엑 혹은 에크, x라는 단어가 있고 이게 지금 각각 뭘 받느냐면 이제 에이스는 대격, n은 역격, x는 속격을 받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마치 이제 에이스는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 어디로 가는 거거나 지금 이 네모가 지금 해당 명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네모가 지금 이 해당 명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어디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어디 안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n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out of의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냥 이렇게 멀어지는 from의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글씨가 좀 개떡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F예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 개의 전치사의 거의 모든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 예외가 있다면 이제 에이스의 뜻이 뭐뭐를 위하여라는 게 있다는 거. 이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상한 게 하나 보일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에크, 엑스 이거 보이죠? 왜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에크도 있고요. 엑스도 있죠. 이게 왜 두 개일까? 이게 다 쓰임새가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에크 뒤에는 어떤 이제 자음으로 시작하는 때는 단어가 나와요. 자음 시작 단어.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면 에크가 약간 발음하기가 좋지 않나 봐요. 그리스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X를 써줘요. 딱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시를 써보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 단어가 뭔지는 아직 잘 몰라요. 이 테스 오이키아스라는 단어 앞에다가 이 X나 에크를 붙여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자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에크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 봤던 단어죠. 아고라죠. 지금 이 단어를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앞에다 붙여주고 싶으면 얘는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X를 붙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사소한 차이이지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가 끝나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n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2인의 뜻이 있겠죠? 아니면 이제 5인의 뜻도 있고요. 어쩌다 보면 이제 at의 뜻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영어 전치사에 대응시키는지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한국이니까 한국인 입장에서는 번역하기가 오히려 좀 더 편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무슨 단어가 있냐면 에루군, 에루구, 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뜻이 기본적으로 이제 일이에요. 일 아니면 이제 행위, 행동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일인데 좀 이제 아니면 이제 누군가 한 행위, 누군가 한 행동, 누군가 한 일인데 이게 좀 자랑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좀 엄청난데? 이 괜찮은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업적이라는 뜻도 이제 파생돼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 있을 수가 있냐면 너는 이제 말로는 말로는 뭐 착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나쁜 놈이네?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엔 이제 너는 이제 말로는 그러지만 실제로 하는 걸 보니까 이런 나쁜 놈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까지 갖게 되냐면 실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도리 있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단어가 있을 수 있냐?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라는 그 공간, 고대 그리스라는 시대는 종교에 미쳐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단어가 엄청 많이 쓰입니다. 테오스, 테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호, 해. 호는 뭐예요? 남성이죠. 그리고 이제 해는 뭐예요? 여성이죠. 근데 관사가 두 개네? 이 남성 관사도 붙일 수 있고요. 여성 관사도 붙일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이제 뜻은 기본적으로 신이에요, 신. 신인데 이제 호를 붙이면 이제 그냥 신. 아니면 이제 가끔씩 남신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냥 신 전반에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남신이라고 이제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신이 기본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해를 붙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여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오스라는 건 신이다, 기본적으로. 신은 신인데 이제 호를 붙이면 이제 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남신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해를 붙이면 그냥 여신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무난하게 신이라고 그냥 쓰면 되겠죠. 이제 다행인 건 이제 한국어가 남자, 여자, 남성, 여성 뭐 이런 거를 이제 굳이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유도리 있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는 이 호를 사용하면 돼요.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지금 에큐트 액센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이제 접속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혹은 부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뜻이 좀 달라요.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접속사로서의 뜻은 그리고요. 뭐뭐와 뭐 그래서. 그래서 이 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등한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제 뭐 A와 B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장일 수도 있어요. 물론 문장과 문장이어서 문장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혹은 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절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절과 절 혹은 이제 구일 수도 있죠. 구와 구 단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단어 카이 단어 물론 이제 단어가 뒤에 오니까 이거 그레이브 악센트로 바뀌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동등한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와 뭐, 뭐뭐 그리고 뭐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카이의 쓰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단어거나 구이거나 절이거나 문자이거나 이제 어떤 동등한 두 개를 이제 연결해줘서 뭐뭐 그리고 뭐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건 맞아요. 뭐뭐와 뭐뭐, 뭐뭐 그리고 뭐뭐.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도 그리스어는 그 가끔씩 이 똑같은 뜻인데 뜻은 똑같은데 파일을 두 번 써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뭐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이를 써줘요. 그런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써줄 때가 있냐면 카이 뭐 카이 뭐 그럼 이제 얘랑 얘를 지금 연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뜻은 똑같아요. 그냥 그리고 아니면 뭐뭐와 뭐 아니면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카이머 했으니까 약간 둘 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both A and B. 근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and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어떻게 쓰는 간에 이제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호메로스 카이 그레이브 악센트가 되겠죠. 그레이브 악센트. 그리고 이제 뭐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관사를 좀 주고 호 아들 포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거는 호메로스와 뭐 그 형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호메로스의 형제 그 형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어는 지 마음대로 쓴단 말이에요. 아니, 지 마음대로까지는 아니고 이제 카이를 이제 여러 번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다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카이 호메로스 카이 호 아델 포스 이것도 그냥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좀 더 이제 강조하고 싶으면 보스 A and B 느낌으로 호메로스와 그 형제 둘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엔드로 써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제 그 그리스어는 좀 두 번 써주는 걸 좋아할 때가 꽤 많아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접속사의 뜻도 있지만 부사의 뜻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사의 뜻이 꽤 많이 쓰여요. 꽤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부사의 뜻도 봐야 되는데 부사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하이가 이렇게 앞에 오고요. 그다음에 뒤에 뭐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인 거예요. 이 형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를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뜻이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아요. 기본적으로 뭐뭐도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뭐뭐조차도 뭐뭐도 뭐뭐조차도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제 또 약간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일 수가 있죠. 심지어 뭐뭐 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또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심하면 뭐 아울러 이런 뜻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아니면 이제
아울러, 오직,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엔간하면은 이걸로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 치면은 even이나 also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뭐뭐도예요. 그래서 뭐 예시를 들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 호메로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호메로스의 이름을 되게 많이 팔아먹고 있죠. 하이 호메로스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뭐예요? 호메로스도 호메로스조차도 호메로스조차도 그다음에 심지어 호메로스도 또한 호메로스도 게다가 호메로스도 게다가라는 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오직 호메로스도 아울러 호메로스도 이게 다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사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카이도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이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주면 좋은 거는 우리 아까 이제 카이 두 번 써주는 거 된다고 했죠. 그거는 약간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카이 점점점 카이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해주면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어를 배워볼까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 로그, 또 이제 뭐 호.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하기 있잖아요. 말하기. 우리 쫑알쫑알 말하기. 말하기랑 관련된 거의 모든 뜻이 다 가능해요. 별 이상한 뜻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제 무슨 뜻이 있을 수 있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말이라는 뜻이 있겠죠. 근데 사람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연설이죠. 혼자서 이제 말하면 연설, 혼자서 말하면 이제 연설이죠. 이제 또 여러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야기라는 뜻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이게 또 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설명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심지어 이제 그 이성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뜻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뜻을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뜻이 엄청 많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근데 이 뜻들이 뭔가 말 혹은 생각이랑 뭔가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단어라는 뜻도 있고 기본 뜻은 말이에요. 말인데 이 말이 이제 그 말의 단위를 쪼개다 보면은 이제 각각의 단어, 어떤 개별적인 단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어라는 뜻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이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가 이게 모여가지고 덩어리가 되면은 이게 하나 한 편의 연설이 될 수 있어요. 혹은 한 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말을 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이에요. 설명 아니면 뭐 이제 서사 뭐 그런 게 다 될 수 있어요. 설명, 서사 뭐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주장을 했어. 너는 나쁜 놈이야.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야. 그 설명을 어쩌고저쩌고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 설명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유예요, 이유. 이유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화이기도 해요. 그 정당화해 주는 거잖아. 너는 나쁜 놈이야. 라는 그 주장을 내가 지금 정당화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이 이유라는 거는 이제 이 이유를 내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걸 이제 결정했어. 어떤 거를 판단했어. 그래서 그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결국엔 뭐예요?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이 다 말하기예요, 말하기. 인데, 이건 이제 차차 여러분들이 그 뜻을 넓혀갈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뜻들이 다 어디서 이어져 있다는 것만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이 뜻들이 다 하나의 단어에 쓰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배워야 되는 단어가 마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케라고 하는 거는
뜻이 이제 기본적으로 전투예요. 그러니까 싸움이죠, 싸움. 전투, 싸움. 근데 이걸 뭘 생각을 하시면 안 되냐면, 왜 이제 싸운다고 하면 이제 전쟁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전쟁은 엄청 큰 거야, 큰 거. 이, 이 커다란 전쟁 안에 이제 전투가 있겠죠? 그 하나하나의 전투가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을 구성하는 자그마한 전투를. 우리 이제 전투라는 게 꼭 전쟁을 구성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전투가 한 번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투라는 거, 싸움이라는 거,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은 너무 커요. 그래서 전쟁이 아닌 전투,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까지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단어가 네소스라는 단어거든요. 네소스, 네수해. 이 단어는 뭘 조심해야 되죠? 여성 명사죠. 이 오스, 우 보고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남성이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네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입니다. 그걸 좀 주의해 주시면 괜찮고요. 이 뜻은 간단해요. 뜻은 그냥 섬이에요, 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대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대륙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바다가 있죠. 똑 떨어진 이 땅 있죠. 이 외딴 땅. 이게 뭐예요? 지금 바다로 둘러싸인 땅? 이게 섬이죠, 섬. 그래서 이 네소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이제 성이다. 섬이다, 섬. 섬. 발음이 안 좋아서. 섬이에요, 섬. 그런데 이제 이, 그, 네소스는 이제 이걸로 이제 충분히 이제 의미를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되는 단어가, 어쨌든 이것도 단어는 단어거든요. 호, 해, 토. 이거 그냥 관사죠. 우리 관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한 5천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관사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이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관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되는 단어가 포도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잘 보시면 이 호도스라는 단어도 이 네스토스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다 뭐예요?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그리고 이제 오스 우여서 이제 제2 고용명사에 남성 여성 그 변화에 들어가지만 그리고 그 대부분은 남성 명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를 형태 변화할 때는 이제 오수오네 이렇게 하다가도 관사를 갖다 붙일 때는 테테스 테테스 테텐 뭐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뜻이 있겠죠. 아무래도 호도스의 뜻은 길이거든요. 기본적은 이제 사람이 가는 길 있잖아요. 우리 물론 동물이 갈 수도 있지만 그래 이제 길이에요. 길. 근데 우리가 이제 길을 가면은 이게 뭐예요? 여정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 뜻은 이제 길인데요. 이게 이제 여정이라는 뜻으로 이제 그 파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정, 뭐 여행, 뭐 이런 뜻으로요. 그래서 이제 기본 뜻은 길이다. 이 길에서 뭔가 파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기본 뜻과 파생되는 뜻을 구분을 해주시면 참 좋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아마 연습 문제 때문에 넣어놓은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또 뭐냐면 아이고 아 오이키아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오이키아. 오이키아스 해. 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집이거든요. 근데 무슨 뜻도 있냐면 가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이게 집,
가정, 뭐 가족,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가족이 돼버렸네. 뭐 가족,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어쨌든 가정, 집 이게 제일 기본적인 뜻이에요. 이게 약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오이키아라고 하는 거는 뭐랑 반대냐? 폴리스랑 반대예요. 폴리스. 아, 폴... 왜 그러냐? 폴리스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어떻게 외워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뜻은 뭐예요? 도시국가예요. 폴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딱 우리가 그 어떤 한국어에서 대응되는 개념을 찾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근데 이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국가이기도 하고요. 도시이기도 해요. 도시국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뭔가 이제 어떤 성벽 같은 게 있고요. 지금 이 여기 둘러싸여 있는 이 내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성 같은 거거든요. 어쨌든 어떤 도시가 있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고 지금 이 도시 밖에도 뭔가 이제 펼쳐져 있겠죠.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이제 어떤 정치체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딱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도시, 국가, 뭐 도시, 국가, 도시, 국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다르게 말하자면 이건 뭐냐면 공적인 거예요. 공적인 거.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가정은 뭐예요? 약간 이제 사적인 거예요. 물론 이게 대입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그리스에 대한 인식을 보면은 그 소리는 뭐냐면 이제 실제 그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 현상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인들 본인이 생각한 그 그리스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은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부족이 되고 부족과 부족이 모여서 이제 도시를 이룬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약간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집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더라. 이제 뭐 오이코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집이란 뜻이 있고 뭐 가족이란 뜻이 있고 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오이코스는 오늘 안 배울 거고요. 어쨌든 오이코스나 오이키아나 아무튼 그런 뜻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인명을 몇 개를 배워야 됩니다. 호메로스라고 하는 인명 너무 유명하죠. 이 사람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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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사람이죠. 아, 이게 아니죠. 미쳤네. 지금 보면 이제 악센트를 지금 여기다 찍어야죠.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그 시인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서사시 시인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지었다고 전해지는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일리아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디세이아라는 게 있어요. 그거 말고도 몇 개 더 있거든요. 무슨 막 이상하게 많아요. 막 무슨 개구리랑 쥐랑 전쟁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무슨 찬송가 같은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통은 이 두 개를 말해요. 이 두 개가 서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사시 시인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또 그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작가라고 굉장히 훌륭한 문학 작품을 쓴 작가라고 유명한 거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냥 대단한 작가기만 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이만큼의 칭송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그 칭송을 받은 이유는 이게 교과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리아스니 뭐 오디세이아니 뭐 이런 책들이 옛날에는 교과서로 썼어요. 우리가 이제 시를 교과서로 쓴 거예요. 이 교과서로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의도한 거죠. 뭔가 교육적인 용도로 썼던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당연히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일리아스에 뭐 헥토르라는 사람이 나오네, 멋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배우기도 했어요. 어떤 그리스의 정신 같은 거를. 하지만 이제 그냥 그리스어 교과서로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교과서로. 이게 우리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같은 이제 한국인의 사고 방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뭐라 하겠어요. 믿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호메로스를 교과서적인 것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이 호메로스라는 시인이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이 이름 철자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이거 아마 연습 문제 때문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배우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동사를 배우지가 않았어요.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거든요. 근데 동사를 아직 안 배웠어. 그런데 이제 연습 문제 같은 거 풀려면 필요는 하니까 아마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 넣어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히 설명만 해주면 얘는 이제 타이데우 A라고 하는 애는 타이데우 O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고요. 이제 펜페이라고 하는 거는 펜포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게 각각 뜻이 어떻게 되면 가르치다고요. 가르치다, 뭐 교육하다, 뭐 이런 거죠. 펜포는 이제 보내다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포함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이미 이제 그 동사가 주어의 뜻을 이제 포함해주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주어의 뜻을 포함하게 해주게 한 게 지금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인칭 단수 주어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는이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게 그 뭐냐 시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재고요. 이제 능동태고요. 직설법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가르치곤 한다. 그는 가르치는 중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보내는 중이다. 그는 보내곤 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사가 있더라.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깊게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동사를 안 배웠으니까. 그냥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겠구나. 그런 느낌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레오 오에 대해서 좀 몇 개를 더 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파이레오 오, 그러니까 이 파이레오 A라고 하는 이 동사는 사실 이제 그 명사랑 관련이 있거든요. 이제 명사 중에 I라는 뜻을 가진 명사가 있어요.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모양도 관련이 있고 뜻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면 아이에게 해주는 뭔가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교육이죠.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내가 가르쳐주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꼭 이, 이 동사를 그렇다고 해서 아이한테만 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뭔가 아이한테 이걸 해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그냥 이제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이제 딱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음, 더 생각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다음에 또 이걸 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단어가 테크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테크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이에요, 기술.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나무를 조각하는 능력,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나무를 조각하는 능력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또 음, 아니면 이제 나무를 조각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말을 잘하는 거. 이것도 기술은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되게 잘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굉장히 노련한 어떤 숙련된 그 어떤 그 노하우 같은 게 있어. 그러면 이제 나는 이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기술은 기술인데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물론 이제 수많은 거에 쓰일 수가 있어요. 뭐 기술, 기교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기술을 쓸 만한 게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뭔가 예술, 뭐 공예, 기예 이런 거 특히 뭐 수작업으로 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특히 이제 기술의 일종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꼭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기본 뜻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술에 관련해서 떠올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 단어에 아트 있잖아요. 아트. 아니면 이제 뭐 스킬? 아니면 뭐 크래프트? 이제 이런 단어들에 이제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결국 아트예요. 아트. 이게 아트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것인데 그 어떤 것이 뭐냐면 이제 뭐 그게 뭘 내가 노래를 잘 부르거나 뭐 아니면 시를 짓거나 그런 것도 다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조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말을 잘할 수도 있고 연설을 잘할 수도 있고 설득을 잘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그 뭔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약간 이제 how to do 이런 거죠. 이거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이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것 그게 바로 이제 기술이죠. 그냥 이제 어쩌다 딱 주사위 한번 던져보니까 100점이 나왔어.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어떤 우연한 게 아니라 이제 나에게 이제 노련하게 숙련돼서 이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체득했고 체화하고 그런 게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트랑 거의 같고 이제 또 어떤 이제 웃지 못할 일이 생기냐면 이제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을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의사잖아요. 의사라는 거는 이제 또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을 고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고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이제 명언, 경구 같은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기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인생은 뭐 100년이면 끝나지만 기술은 forever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해석하면 이제 아트죠. 근데 이제 그 아트라는 게 아무래도 예술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러면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웃지 못할 사건이 퍼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뜻은 기술, 그냥 기술이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이제 잘못 그 해석하면은 약간 곤란할 수가 있다.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배울 단어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 테크닉까지 했죠. 테크닉까지 했으면은 아, 호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제일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은 땅이거든요.
땅은 땅인데요. 땅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땅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개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 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는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 이제 우리 위에는 하늘이 있잖아요. 그 밑에는 땅이 있잖아요. 이렇게 반대되잖아요. 이 땅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개라는 단어는.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코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땅은 땅인데 어떤 영역, 어떤 나라, 어떤 국가,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코라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할 때 보통은 이제 나라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꽤 많죠. 뭐 땅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영역으로 해도 상관없고 어쨌든 땅, 영역, 나라, 국가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래도 이제 하늘이 아닌 어떤 땅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이 대지. 근데 이제 이 코라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코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도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평면이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이제 이만큼 이게 코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코라까지 또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또 보이는데 다 지울게요 그냥. 흐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 이제 이 단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뜻이 영혼이죠, 영혼. 그런데 이제 얘의 제일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은 숨이에요, 숨. 숨은 이제 숨결. 다시 말해서 호흡이에요, 호흡. 이게 제일 기본적인 뜻인데 아무래도 이제 숨을 쉬고 있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생명이죠. 이제 생명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하면 이제 혼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가버린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 문헌을 읽을 때 비슷한 단어가 좀 많아요. 그중에 이제 푸네우마 뭐 이런 단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는 보통 번역할 때 영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막 번역해도 되거든요. 그것도 영혼이고 저것도 영혼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번역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비슷한 단어가 많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관행적으로 이걸 구분해 주려고 아무래도 이제 푸네우마 뭐 그런 거는 이제 영이라고 써주고 이 푸시케 이거는 혼이라고 쓰는 게 조금 낫겠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혼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푸시케는 혼이다. 그럼 여기까지 말해놓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을 안 한 게 또 있는 것 같아. 뭐냐면 아까 우리 코라 얘기할 때 말을 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이 안 말했던 것 같아서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이제 제가 말했죠. 이게 땅이라고. 땅, 영역, 어떤 뭐 장소나 공간의 느낌을 주는 어떤 영역, 땅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의 뜻이 있는 거죠. 국가, 나라 뭐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 느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뭐 대한민국 이런 나라의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랑 반대되는 거냐면 도시랑 약간 다른 거예요. 약간 반대되는 거.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이 코라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되게 익숙한 거 있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념에 제일 가까울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계속 할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많은 뜻들이 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면 이 혼이라는 것, 혼, 숨결, 뭐 생명, 호흡, 뭐 다 좋아요. 이게 결국에는 뭐가 될 수 있냐면 그 자신을 지칭하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나의 혼, 은, 뭐 나의 생명은 아니 뭐 그의 혼은 뭐 그의 생 그의 숨은 아니면 뭐 이제 호메로스의 뭐 숨결은 뭐 이런 단어를 쭉 쓰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나의 혼은이라는 단어 이 관용적으로 이런 느낌을 쓰지만 나의 푸시케는 뭐 아니면 그의 푸시케는 아니면 뭐 호메로스의 푸시케는 이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게 결국엔 뭘 지칭하냐면 얘를 지칭하게 된 거야. 얘를 그냥 나의 혼은 이거는 그냥 나는이에요. 나는 뭐 나의 생명은 뭐 이거 그냥 그 나는이에요. 그의 혼은 그냥 그는이에요. 뭐 그의 푸시케는 그냥 그는이라는 뜻이에요. 호메로스의 뭐 숨결음 그냥 호메로스라는 뜻이에요. 호메로스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제 엄격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현대 사람들은 약간 그 데카르트 있잖아요.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했던 말들에 약간 익숙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뭘 좋아했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신이란 게 있죠. 정신, 뭐 영혼, 뭐 이성 뭐 이런 게 있죠.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제 몸이 있어요. 몸, 뭐 물질, 육체, 육신 이런 걸 딱 늘어놓고 쓱 갈라요. 얘랑 얘는 이제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선이야. 이 금지의 선이에요. 이런 느낌을 줘요. 근데 그리스인들은 데카르트가 아니에요. 그리스인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 몸이라는 뜻의 단어로 이제 소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막 섞어서 쓰기도 해요. 푸시케를.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은 그걸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왜냐면 나의 몸은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결국엔 뭔 소리예요? 나는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건 또 뭔 소리야? 나의 푸시케는이라고 말하는 거랑 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이게 꼭 엄격하게 막 숨결, 호흡, 생명력, 영혼, 혼,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동물, 그걸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너무 엄격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약간 말하자면 어떤 개인성을 가리키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워낙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이거를 막 제가 다 망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데카르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그리스에는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 철학자들은 이제 또 자기만의 그 고유한 단어 쓰임새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랑은 완전히 동떨어진 영혼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플라톤주의자들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여 이제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혼을 의미하는데 이 혼과 몸은 상종할 수 없는 거야. 무조건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이 잘 모르겠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어예요. 반갑죠? 마지막 단어는 오입니다. 얘는 딱 뭐라 번역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사실 번역 안 해도 돼요. 얘는 그냥 이제 뭐 폭격에 관련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오 호메레 하면은 호메로스야 아니면 그냥 호메로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호메로스여라고 할 수도 있죠. 호메로스야, 호메로스, 호메로스여 이거예요. 지금 딱 보면 이제 오의 번역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딱히 안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굳이 여기다 이제 오를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 오 호메로스여, 오 호메로스, 오 호메로스야, 뭐 이렇게 넣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안 그래도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가 나오면 호격의 느낌 그런 이제 호격이랑 같이 쓰는데 딱 번역하기는 뭐라 하기 좀 그런 그냥 그 정도의 느낌을 이제 가지고 있어주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단어를 막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쭉 보면 이제 아고라, 아델포스, 안트로포스, 비블리온, 도론, 에이스, 에크엑스, 엔, 에르곤, 테오스, 카이, 그리고 이제 카이카이라고 하는 이디엄도 하나 배웠죠. 그리고 이제 로고스, 마케, 네소스, 호헤토, 포도스, 오이키아, 호메로스, 파이데우, 템포. 근데 이거는 우리가 파이데우 A, 템페이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이제 테크네, 코라, 푸시케, 오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단어는 이게 다예요.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는 노트에다가 한번 써놓을 필요는 있어요. 이걸 안 써놓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좀 공부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처음으로 단어도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